자, 우리 이번 시간 태평천 한번 보자. 자, 이 소설 되게 유명하지? 특히 채만식 작가,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고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많이 실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채만식 작가면 대표적으로 풍자소설의 대가다. 풍자소설. 풍자소설하면 주로 비판이란 뜻이야. 해서 비판적인 소설이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채만식 소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야. 원래 주인공 하면 되게 막 멋지고 잘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태평천하는 이게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제시대를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인 주인공이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가가 정말 그럼 일제시대를 태평천하 얘기했을까? 아니죠. 작가의 의도는 이거와 반대겠지. 해서 반어법을 썼다. 제목 자체에 반어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풍자적 반어적이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알아두면 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죠.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알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간은 서울입니다. 대지주, 부잣집 집안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 부잣 집안의 세대 간의 갈등과 가족의 붕괴고요. 특징, 부정적 인물을 내세웠는데 이게 바로 주인공 누구야? 윤직원이라는, 적지 않아도 돼 아래 나와, 윤직원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에 대한 반어법과 희화를 통한 풍자였다. 희화 중요해. 희화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웃기게 표현해서 그를 비판한다 이거지. 우리 막 누구를 비판할 때 저희 돼지 머리처럼 생긴 새끼 이렇게 대상을 웃기게 표현하잖아. 이런 겁니다. 제재 선정 의도 보면 이 작품은 30년대 일제 강점기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풍자 기법. 이건 맨날 풍자니까 당연히 풍자 기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포인트, 판소리 기법 출처. 말투가 판소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학의 전통의 특질을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갑시다. 30년대 부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은, 자, 중심인물 나왔다. 윤직원 영감. 구한말은 일제감정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를 화적대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화적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일본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친일파죠. 경찰서 무도장 이제 유도장 같은 걸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합니다.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도 사고 족보도 만듭니다. 양반과의 결혼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 자, 종수라는 손자가 있어. 그리고 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돼서 가문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큰 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하며 돈을 날려,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다. 윤지원 영감은 오로지 둘째 손자인 종학에게 기대를 건다. 자, 인물이 쭉쭉 설명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인물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차피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들, 즉 남자 위주로만 그리면 윤용구라는 애가 있어. 윤용구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야. 아까 나왔지만 윤용구는 죽죠. 언제? 구한말에 화적패에 의해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윤직원 영감이다. 얘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윤창식이야. 윤창식.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물 소개할 때 방탕한 생활에서 거의 포기했죠? 그 다음 윤창식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첫째는 종수고 둘째는 종학인데, 자, 종학은 지금 일본 유학가 있죠. 일본 유학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얘는 거의 포기하고 얘는 죽었고 얘도 거의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 그래서 윤지원 감은 누구를? 종학이만, 얘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어때? 얘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포기. 사실은 윤지원 감은 종수는 군수를 만들고 싶었죠.
군수를 만들고 싶었지만 포기했고 종학이는 경찰서장을 만들고 싶어해. 앞부분 죽어도 나왔지. 경찰서장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가장 기대했던 윤직원이 기대했던 종학이가 이제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크게 터지는데 일단 이제 갑시다. 제목에 망진 자는 호야라. 자, 이렇게 소제목이 나왔어요. 이렇게 소제목. 이게 소제목이 나왔는데 이 소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망진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으로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진나라가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냐에 궁금하던 차에 점쟁이를 불러. 점쟁이가 이런 얘기하죠. 망진 자는 호야라.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글자가 들어간 놈이 망하게 한다. 그래서 진시황은 오랑캐 호라 생각해서 만리장성 쌓는데 틀렸어. 진나라를 망해야 한 자는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던 거야. 호해. 무슨 말인지 되니? 진시황의 아들 호해.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호해가 정치를 정말 못해서 뭐했다? 진나라가 망한 의미거든. 그래서 윤직원의 집안을 망하게 한 자는 그의 자손 즉 종학일 거다라는 이어질 내용을 소제목인데 얘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암시. 다시 하면 망진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야? 윤직원을 망하게 하는 자는 호해라. 호해는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종학이다. 이제부터 일본 유학 간 종학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윤직원이 망했는지 망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읽어봅시다. 자, 가볼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가 어린 시절 윤두꺼비 시절에 자 윤두꺼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어떤 인물을 뭐 했어? 웃기게 표현했죠. 이걸 뭐라 했죠? 세 글자로 희화화. 이렇게 희화화를 한 이유는 뭐야? 인물을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아버지 말대가리 윤용구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물을 뭐 한 거야? 말대가리 희화화. 그럼 여기서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도 그닥 좋은 인물 아닌가 봐. 다 인물이 희화했으니까 그 윤용구가 화적대 손에 죽은 시체, 아버지 시체 옆에서 막 불타고 있는데 그런 불타는 하늘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냐. 우리만 빼놓고서 망해라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이게 있겠다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있겠다요. 이게 판소리개투야. 판소리 있겠다요. 판소리. 원래는 소설 썼으면 있었습니다. 이게 맞겠지. 근데 있겠다요.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하듯이 판소리도. 판소리도 우리가 공연이잖아. 그렇지? 창자가 관객들한테 말을 전하잖아. 그래서 판소리투인데 이렇게 말투가 약간 좀 비꼬는 투지. 그래서 풍자. 저기야. 좀 비꼬는 어투야. 이미 반세기 전에 당시 나한테 여기서 나는 누구야? 여기서 나는 윤직원이지. 자신한테 이런 뜻이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세상. 어떤 세상? 구한말. 그지? 구한말이지. 자신한테 불리한 구한말 세상에 대한 선생님 구한말이 뭐예요? 앞부분에 주고의 첫 번째 끝에 구한말 선생님 일제강점기 직전이라 그랬지? 그 구한말에 대한 저주였고 또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자, 이거 줄 쳐봐.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반어법이지? 이게 뭘 웅장해? 왜? 나만 빼고 다 망해라. 이 말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지 않냐? 그렇지? 되게 이기적이잖아. 이게 웅장한 투쟁이야? 웅장한 투쟁은 되게 멋진 거 아니야? 긍정적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글쓴이가 즉 작가 서술자가 이렇게 윤직원의 이런 우리만 빼놓고서 망해라 이 말을 웅장한 투쟁의 선언을 얘기한 것은 비꼬는 거야. 오케이? 반어적인 어떤 표현법을 통해 비꼬는 거야. 참 이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맞겠죠. 해서 윤직원감은 과연 승리했겠다요. 짧아. 승리했다는 게 뭐야? 윤직원 빼놓고 다 망했다. 즉 뭐가 됐다? 일제 강점기가 됐다. 그죠? 가 됐다. 그래서 윤직원감 빼놓고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자 그런데란 말은 역접이지. 그런데 이제 윤직원도 망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하나의 윤직원과 그 아버지 소개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고 자 이제부터 일반적 얘기 들어갈까요?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너방 고씨
만 빼놓고 서울아 씨와 태식이와 디체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합니다. 종수 누구지? 윤지 영감의 첫 번째 손자지. 그리고 그들의 주의 아래서 윤지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몸과 뒷벽에 갈라앉습니다. 방금 전신밥을 받을 잠입니다. 자, 갑니다. 윤지원 영감이 얘기합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려. 그래서 경손애비는 큰 손자 종수입니다. 종수는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아들이 경손이야. 자, 윤지원 영감은 종수한테 곰곰이 훈계를 하고 있죠. 안식구가 있어서 안식구는 뭐냐면 종수의 아내야. 그러니까 윤지거 영감한테는 손자 며느리지. 종수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갑니다.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동생 종학이보다 못해. 그 종학이는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그럴 뿐이냐?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지?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 4년 찌들어서 나면 고생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그래 요즘 애들이 목적이란 말 잘 쓰더라. 아무튼 그 목적한 경부가 되고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자, 경찰서장 윤지원 영감이 종학이한테 바라는 최종 목표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말이야.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 동생은 버젓이 경찰서장인데 형은 겨우 군석이요? 군석이는 한 9급 공무원 정도? 거의 군수 되긴 힘들죠? 남 부끄러워서 어쩔 거야? 니들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면 너들 죽고 너들 호강이지. 그 호강 놔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한 것도 다 너들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파리, 족통, 다리만큼도 상관없어. 알겠냐? 웃기고 있네. 야, 솔직히 손자가 군수 경찰서장 되면 그 손자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지. 무슨 상관이 없어.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우리 핵심 판서 자료 잠깐 볼게요. 서술자 역할 별표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서술자야.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대놓고 전달한다. 즉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야. 객관적이란 얘기는 자신의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딱 쓰는 건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서술자가 판소리 하듯이 인물을 막 평가를 해. 아까 얘기했잖아. 말대가리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좀 평가라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비꼬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아요. 서술자 역할 되게 중요해요. 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윤지원 영감은 종학이를 칭찬합니다. 여기까지는 종수를 비판했죠. 앞에까지는 이제는 종학이를 칭찬합니다. 그 종학이면 참말로 되겠어. 그놈이 어려서부터 워낙 나를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커서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 믿는다 믿어. 자, 이제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작년 올 들어 그놈이 돈을 조금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너에다 대면 너와 비교하면 안 쓰는 것이다. 사내 자식이 너처럼 방탕하지 않고 자기 줏대만 실하면 돈을 써도 괜찮아.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 번 안고 보내주었다. 여기까지 종학을 믿고 칭찬한 윤지원 영감. 이렇게 윤지원 영감은 종학을 믿는데 나중에 종학에 대한 배신감에 쌍욕을 합니다. 좀 이따가 갑니다. 이때 밖에서 기침소리가 나죠. 창식이 윤주사 윤창식이죠. 누굽니까? 윤지건 영감의 아들 방탕한 생활. 그래서 아버지인 윤지건이 포기한 아들이죠.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뭔가 불길하다.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야. 억지로 큰 댁은 자기 아버지 윤지건이 있는 곳에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버지 아들은 사이가 그닥 좋지 않다. 즉 윤지건과 윤창식은 사이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동경에서 온 전보는 무슨 내용이 좀 이따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작품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소재인데 이 전보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종학에 대한 윤지건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한테 언제 왔냐고 아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인사를 받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인사를 받으며 방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종수한테 절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끌어안습니다. 집안이 졸라 유교적이네. 그치? 되게 유교적이네. 그때 이제 윤직원이 자기를 찾아온 창식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비꼬는 거죠. 왜? 평소 안 오던 새끼가 갑자기 왜 왔어 이거지. 윤지검은 아들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방까지 또 온 것을 이상하게 꼬집습니다. 뭐하러 오냐? 돈 달러 오지? 평소에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 맨날 돈 달라고. 동경서 전보관인데요. 그 다음에 줄쳐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 윤창식이야. 윤창식을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경망스러운 아들로 딱 바꾸면 꼭 맞겠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 서술자 생각.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인물에 대해서 평가했지. 그래서 뭡니까? 편지자적 논평이다. 좋다 중요하다. 그지? 이렇게 편지자 논평. 일반적으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은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고 현대 소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소설은 이게 나와요. 많이. 그래서 이 소설이 중요한 거야. 어쨌든 동경서 전보가 때 그 말에 이제 윤직원이 뭐라 그래? 뭐? 동경서 전보? 그러니까 창씨가 종아이가 경시청 경찰에 잡혔다는데요. 그 말에 이제 윤직원이 외치는 소리도 컸지만 엉덩이를 쿵치는 바람에 충격이죠. 방구들이 방바닥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모여선 식구들도 다 놀란 거든 말할 것도 없고요. 자, 핵심 판서 전보의 역할입니다.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요. 윤직원의 꿈을 깨치겠죠. 결국 윤직원 몰락은 예고예요. 그 다음에 됐고요. 네 번째 됐고요. 선생님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운동. 선생님 공산주의 운동하는데 왜 그래요? 사실 공산주의 기본 개념이 뭐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산주의의 바탕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위에 있고 우리가 아래에 있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일본 옆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에서 여기서는 독립운동도 들어있어. 얘네도 독립운동 했어. 얘네도 독립운동 있기 때문에 결국 졸지의 종하기 때문에 윤직원 영감의 집안은 뭐가 된 거야? 독립운동가의 집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집안은 어떻게 돼? 일본 애들의 감시를 엄청 받겠지. 그래서 결국 몰락하겠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보의 역할 중요해요. 갑니다. 윤지 영감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어떻습니까? 멍하고 입을 벌리고 눈만 커지고 말을 못하고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안 씁니다. 이게 웬 소리냐? 이게 웬 소리야? 응? 그러니까 윤창시가 그 친구가 보낸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주머니에서 간밤에 온 그 전보를 꺼내 아버지한테 올립니다. 윤지 영감은 쓱 들여다보며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어라서 모르고 야, 이 새끼는 친일파인데도 일본어를 모른대. 그지? 윤주산의 서사는 이제 번역해주는 사람.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 한글을 씁니다. 종학이 사상관계에서 사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로 경찰에 잡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학이가 뭐 잡혔다는 뜻이죠. 사상이라니 그놈이 사회주의를? 이거지.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뒤로 나자빠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지 영감은 처음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수천 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심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 이제부터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별표. 자, 윤지검 영감이 충격을 느낀 이유. 이렇게 충격을 느낀 이유는 자기가 믿었던 종학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걱정, 경찰에서 이제 막 재판받고 구속되거나 사형당할 거 아니야? 독립운동했으니까 그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윤지 영감은 종학이가 사회주의 한다는 그 사실이 옛날에 그 불황당패, 그 구한말의 화적패가 침노, 괴롭히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놀란 거죠.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 쌌던 진시황. 얘 누가 되는 거야? 윤직원이 되는 거지.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호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의 종학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윤직원보다. 왜? 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진시황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못 봤잖아. 그나마 나은 거야. 윤직원은 살아있잖아. 손자 종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이 망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슬프겠냐. 사회주의라니 응? 소리를 지릅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해?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야? 그러니까 창씨가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부터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 참말이구나. 참말이요. 막 땀이 얼굴에 맺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땀이 맺힌 이유는 종아기가 걱정돼서야? 전혀 아닙니다. 종아기 걱정 안 해요. 그런 처죽일 놈, 깎아주고 닦아짤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까 사회주의하다 경찰서 잡혀? 이런 죽실할 놈, 그게 어디 올바른 일이라고 사회주의를 왜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그런 깡패짓을 왜 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기고 서 있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지 영감은 말이 끊기자 너무 방안이 고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 오중이나 좋은 세상의 오중이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세상은 윤직원 영감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죠. 그죠? 윤지 영감은 주먹을 바닥을 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사또가 있냐? 자, 화적패와 불황당 같은 사또가 있는 시기는, 자, 화적패, 그 다음에 불황당 같은 사또가 있는 시기, 요 시기는 뭡니까? 요 시기는 구한말입니다. 구한말. 근데 지금 시기는 그들이 있냐라는 얘기는 뭐야? 없다는 뜻이 지금은. 그 다음 갑니다. 재산이 있어봤자 도적놈의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요 부분. 재산이 있어봤자 도둑놈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얘도 무슨 시대야? 구한말을 얘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기억 때리고 재산이 있어봤자 도적놈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이거는 일제강점기고 이 일제강점기를 비판한다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구한말, 화적패에 의해 아버지가 죽었던 시절 얘기합니다. 그 시절이 다 끝나고 자, 지금 한번 보자 이거야. 지금. 그 다음 묶어봐. 거리마다 순사고 마을마다 공명한 뭐야? 정치를 하는, 오케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뭐 말 되죠? 그럼 얘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남들은 말이야. 그래서 남은 일제를 얘기합니다. 이 일본은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자기 것 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게 태평세상이요. 태평세상. 여기까지 다 뭐예요? 일제강점기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제강점기 상당히 긍정적 얘기하지만 아무튼 윤직원은 이런 일제강점기를 이상적 세상이라 생각하지만 서술자는 이 태평천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작가는 반어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왜 깡패 사회주의에 참석한단 말이야? 하면서 방바닥침이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자,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정리하세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정리하세요. 다음 갑니다. 아주 발광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서 각건은 식구들이야.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되지 않을까, 미치지 않을까는 의심의 빛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깎아죽일 놈 누구? 종학일 얘기하죠. 내가 편지 보내서 그놈 병역징역 살라고 할 거야. 병역징역 살라고.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죠? 그놈 3천석거리 내가 유산을 그놈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 그 재산 다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한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다 줘버릴 거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분노와 절망이 큰 거죠. 이 태평천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고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했습니다. 그놈의 만석군의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다에 참여를 해 죽일 놈 하면서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소리 뒤에 뒤처져 있는 식구들 귀에는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누구처럼?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조들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장수와 그 다음에 군졸. 선생님 좀 더 얘기하면 장수의 죽음과 군졸로 가면 여기서 장수는 누구야? 윤직원이죠? 그래서 윤직원, 그지? 윤직원 영감인데 죽음이니까 뭐야? 몰락이죠. 그지? 윤직원의 몰락을 만나는 군졸 뭐야? 가족이죠. 그지? 가족들처럼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어두운 얼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디다 몸을 둬야 할지 둘러다보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제시하며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요런 데다 들어가겠지, 그지? 요런 데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도치법이다. 끝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사실은. 그지?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여기서 문장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야 돼요. 도치법. 그리고 마지막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윤직원의 몰락, 그지? 몰락과 그다음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소설이고, 날개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판서 내용 다 해줬으니까 됐네요. 뒤에 학습 활동으로 잠깐 가보면 윤주 영감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아들 윤주사는요, 그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쓸모없는 자식 거의 포기했죠. 그다음 종수는요, 종학에 비해 방탕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정신 차려 당부하고, 마지막 작은 손자 종학은 전보 수령 전에는 굳게 믿죠. 후에는 어때요? 저주하죠. 그래서 전보가 이 종학의 태도를, 종학에 대한 윤직원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의 기능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은 가장 믿었던 종학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서술상의 특징 별표 쳐야겠죠, 무조건. 자, 반어적 의도입니다. 뭡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웅장한 투쟁, 그지? 그 다음에 태평천하라는 제목, 이거 자체가 반어적이에요. 그 다음에 편자적 논평, 아까 지체를 바꿔 윤주사를 너구나 아버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 넘어갔네. 이것도 있어요. 진나라를 망하게 하자 호란 예언독선 만리산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하자 호가 아니라 그의 아직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행복하겠습니다. 뭐 굳이 돌아오자면 여기 182페이지 여기도 편지와 논평이다.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방언과 비속어. 비속어 뭐야? 욕이죠. 욕. 방언은 사투리, 그지? 이런 죽일로 깍깍, 그지? 편지하여서 희어서 이런 사투리. 그 다음에 죽일 놈 이런 거 비속어 썼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된 것 같습니다. 5번은 아마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 해드리고요. 아니면은 넘어가도록 하죠. 고생했어요.